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크롬 추가 기능을 활용한 코딩 없이 아주 간단하게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핏 보면은 오늘 이 강의가 어떤 그 리스트리라는 추가 기능을 광고하는 듯한 강의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라이브 강의는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리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을 며칠간 사용해보고 나서 정말 이게 무료 기능과 유료 기능이 따로 있지만 이 무료 기능만 사용해도 사실 정말 99.9%에 달하는 대부분의 사용자분께 정말 이 크롤링 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기능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유튜브 인기 페이지를 크롤링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의 상품 페이지를 크롤링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리스트리라는 프로그램의 유료 버전에서만 제공되는 기능인데, 강의 마지막 시간에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은 이 두 가지 기능도 VBA 코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완성 파일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요,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쿠팡에서 다운받은 일별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각각 실행하시면은 아마 그 파일 안에는 이런 식으로 뭐 날짜나 이미지 링크, 제품명 등등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짜별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5월 1일, 5월 2일, 3일, 4일 이렇게 취합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원본 데이터는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쿠팡을 가면서 다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쿠팡에서 원피스를 검색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제품 개수를 고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120개를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120개를 보겠습니다. 그럼 제품이 나열이 될 텐데, 우선 이 기본 정렬은 뭐 쿠팡 랭킹 순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랭킹 순으로 봤을 때 이 첫 번째에 나오는 거는 순위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인덱스로 봤을 때 이 순위가 첫 번째 순위로 가장 잘 판매되는 물건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로우 데이터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다운받으면은 이런 순위 계산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엑셀에서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이 날짜별로 순위까지 매기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각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렬을 할 거예요. 취합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이 뭐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가장 잘 팔리는 물품의 정보를 보고 싶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어떤 제품이 상위권에 있었고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 가격이 얼마였고 평점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5월 2일 날 같은 제품이에요. 7,000원에서 7,000원, 6,600원 이렇게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인덱스를 10위까지 볼 거예요. 그러면은 5월 1일부터 첫 번째 제품은 이거였고, 두 번째는 이거였고, 세 번째는 이거였고,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순위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피벗 테이블에서 이 날짜랑 인덱스의 순서를 바꿔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5월 1일 날 해당하는 상위 10개 제품은 무엇이었고 5월 2일 날 10개는 무엇이었고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의 그 일자별로 이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강의는 주제는 크롤링이지만 이 크롤링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다운된 데이터를 어떻게 정제하고 가공해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예제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5개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 5개 파일은 바탕화면에 오셔서 바탕화면에 이제 새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이 폴더 안에다가 압축 파일을 풀어 줄게요. 압축 파일을 풀어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 이름도 바꿔볼까요? 이거를 쿠팡 원피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폴더 이름이나 폴더 경로는 여러분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경로에 놓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압축 파일 풀어서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 오늘 강의는 기본적으로 파워 쿼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파워 쿼리를 쓸 거기 때문에 엑셀 2016 이후 버전에서는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엑셀 2013 이전 버전 사용자분들은 파워쿼리 추가 기능을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이 파워쿼리 설치하는 방법은요. 구글에 오신 다음에 엑셀 파워쿼리 추가 기능 다운로드를 검색을 하시면은 가장 첫 번째 링크에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언어 선택해 주시고요. 한국어가 되겠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엑셀 버전에 따라서 파일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쿠팡 페이지를 클로링을 할 건데요. 쿠팡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쿠팡 상품 목록 중에서 원피스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 카테고리 보이실 거예요. 카테고리 오셔서 패션 위류 잡화에 오신 다음에 여성 패션에서 여기 위류 보이실 거예요. 여성 패션에서 위류 쪽 이동해 보겠습니다. 패션 위류, 여성 패션 위류로 이동해 줄게요. 여기 목록의 왼쪽, 오른쪽 상단에 원피스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원피스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럼 원피스에 해당하는 제품 목록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품이 표시되는 개수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개수는 60개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크롤링을 할 때에는 한 번 작업을 할 때 많은 제품 정보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으면 보다 편리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표시할 수 있는 제품 개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개수를 60개에서 120개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120개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리스트리 설치해 줄 건데요. 혹시라도 리스트리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신 분은요. 이제 구글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리스트리를 검색해 줄게요. 리스트리 오셔서 여기 오시면은 여기에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추가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크롬에 설치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크롬 추가 기능이 설치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 보시면은요. 이렇게 퍼즐 모양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리스트리에 오셔서 이 핀 모양 아이콘 있죠? 핀 모양 아이콘을 체크하셔서 이 리스트리 아이콘이 항상 보이도록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쿠팡에 오신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페이지를 크롤링을 할 건지 또는 그 중에 일부분만 크롤링을 할 건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오는 걸로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120개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기로 했으니까 크롤링된 결과로 120개에 해당하는 제품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외에도 이제 뭐 기타 다른 섹션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섹션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120개의 제품 정보가 되겠죠. 이 제품 정보 선택하신 다음에 엑셀 버튼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데이터가 크롤링이 되면서 위쪽에 머리글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레이블이 1번, 2번, 3번, 4번 쭉쭉 매겨지는데요. 여기에서 리스트리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리스트리는 레이블을 자동으로 인덱싱을 합니다.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이 인덱싱의 순번이라던가 또는 이 쿠팡 페이지에서 어떤 그 특정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이 페이지 구조가 바뀌면은 여기에 매겨지는 레이블 인덱싱이 같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번 이렇게 수기로 크롤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그 사용하실 실제로 업무에서 사용하실 그 머리글을 매겨주시면은 보다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5가지를 매겨줄 건데요. 첫 번째는 이미지 링크예요. 여기 레이블 1 보실 겁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링크 머리글을 이미지 링크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품명인데요. 레이블 3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머리글은 제품명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블 5번째, 그러니까 가격이 2가지가 있는데요. 이 쿠팡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여기 있는 이 가격은 원가예요. 제품에 이 제품 보이시면은 원래 제품 가격이 25,000원이었는데 현재 6,700원으로 할인 중이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원래 가격은, 그러니까 원이 없는 가격은 제품이 원가고요. 뒤에 보시는 이 원이 포함된 가격이 현재 판매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글을 바꿔줄 건데 이 숫자만 입력된 범위는 원가로 바꿔줄게요. 뒤에 원이 포함된 데이터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할인 가격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준홍님께서 클릭을 했는데 안 되실 경우에는요. 이 쿠팡 페이지에 오신 다음에 새로 고친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 클릭 한 번 더 누르시겠어요? 추가 기능을 설치하신 다음에
만약에 추가 기능을 방금 전에 새로 설치하셨으면은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신 다음에 여기 버튼 클릭하시면 잘 동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으로 쭉 와볼까요? 그럼 여기 평점 보이실 거예요. 4.0, 4.5 이런 평점 보이시죠? 여기도 평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링크, 제품명, 원가, 할인가, 평점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우리가 이 머리글을 바꿔준 이유는요. 자, 다시 볼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다운받은 데이터는 이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머리글의 순번, 그러니까 이 레이블의 인덱싱이 페이지 구조에 따라서 매번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글을 따로 매겨주면은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예제 파일에도 이렇게 이미지 링크라는 머리글을 만들어 줬고요. 오른쪽에 제품명, 그리고 할인가, 평점 이렇게 머리글을 따로 매겼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이 파일들을 병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머리글의 순서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직접 머리글을 매겨주면은 파워 쿼리는 기본적으로 이 머리글을 인식을 해서 이 해당 머리글의 순번에 상관없이 머리글 값을 참고해서 이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글을 매겨주면은 나중에 다운받은 데이터의 순번이 바뀌더라도 데이터를 올바르게 취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실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머리글을 따로 입력해서 관리하시면은 나중에 이 순번이 바뀌더라도 알맞게 취합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공해 볼게요. 이제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해 줄게요. 파일에 오신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와볼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오신 다음에 추가 옵션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엑셀 창에서 단축키 F12키 누르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바로 실행이 돼요. 여기 오신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예제 파일을 저장한 폴더 있죠. 그 폴더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폴더에 오셔서 파일 이름을 여기 동일하게 쿠팡 원피스 이렇게 선택해서 바꿔주시고요. 이 파일의 이름은 오늘이 5월 8일이죠. 그래서 날짜를 2021년 5월 8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꾸신 다음에 저장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X키 눌러서 파일을 꺼주시고요. 이제 파일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줄게요. 새로운 통합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저장했던 파일들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 쿠팡 원피스라는 폴더 안에 우리가 예제 파일로 다운받았던 5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5일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5월 8일 날 데이터를 추가했단 말이에요. 이 6개의 파일들을 병합해서 여기에다가 취합해 줄게요. 파워컬을 사용해 줄 거고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클릭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오신 다음에 다운받은 폴더 있죠? 쿠팡 원피스 폴더로 이동해 줄게요. 열기 버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로드하지 않고 데이터 변환을 클릭을 해서 파일을 취합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 버튼 클릭해 줄게요. 이제 이 병합된 상태에서 파워쿼리 창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컨텐트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화살표 2개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선택된 파일을 취합할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그럼 쿼리가 평가되면서 이렇게 파일 병합 창이 나오게 됩니다. 샘플 파일로는 첫 번째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는 우리가 선택한 파일 있죠. 선택한 샘플 파일에 해당하는 시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있는 그룹 시트라는 이 시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시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입력된 데이터가 잘 선택이 되었는지 검토하신 다음에 이상이 없으시면은 확인 버튼 눌러서 파일을 병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파일 병합이 끝났죠. 이렇게 5월 1일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5월 8일 데이터 있죠. 5월 8일까지 올바르게 병합이 됐고요. 이렇게 이미지 링크나 또는 제품명, 할인가, 평점 이런 것들도 아까 그 데이터에 이 데이터 순서가 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예제 파일에 있는 그 데이터 순서와
우리가 방금 전에 다운받았던 데이터의 순서가 다르지만 우리가 머리글을 이미지 링크, 제품명, 할인가 이렇게 바꿔줬기 때문에 머리글의 순서가 다르더라도 올바르게 데이터가 취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취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중에 불필요한 데이터는 선택을 해서 제거해 줄게요. 자, 우선 레이블 2 있죠?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는 우클릭하신 다음에 제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워 줄게요. 레이블 5도 마찬가지고요. 레이블 6도 마찬가지고요. 레이블 5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레이블 6을 클릭하시면은 연속된 범위가 동시에 선택이 돼요. 그쵸?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셔서 열 제거로 지워주시고요. 똑같이 오른쪽에 오셔서 레이블 8도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까지 볼까요? 레이블 12까지가 되겠네요. 이 범위도 우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레이블 14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쭉 오셔서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채로 레이블 30 선택해 주시고요. 우클릭하셔서 열 제거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데이터 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볼게요. 제품명, 날짜예요. 그러니까 파일명이 있고요. 이미지 링크, 제품명, 할인가, 평점, 원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가공해 줄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할인가, 평점, 원가가 있는데 이 머리글 왼쪽에 보시면은 이 각각의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가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평점은 소수점이 포함된 소수점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할인가를 보니까 할인가는 분명히 숫자입니다. 숫자여야 하는데 이 데이터 형식이 문자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이 할인가 뒤에 원이라는 문자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인가라는 값이 분명히 숫자로 인식되어야 하는 값임에도 불구하고 엑셀은 자동으로 문자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인가 머리글을 선택해 볼게요. 머리글을 선택을 하시면은 전체 필드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변환으로 올게요. 변환에 오신 다음에 값 바꾸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을 값으로는 원을 입력해 주시고요. 바꿀 값으로는 빈칸을 넣어 줄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선택했던 이 할인가 필드에서 원이라는 문자를 찾아서 빈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 말은 이 원을 지워준단 말이죠. 그래서 원을 지워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할인가에서 원이 지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이 데이터 형식이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값을 10진수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값은 날짜를 표시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앞에 이렇게 쿠팡 원피스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우리가 날짜별로 데이터를 취합을 했죠. 그래서 이 값을 참조해서 이 필드의 값을 날짜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 머리글을 선택을 하셔서 전체 필드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변환에 오신 다음에 값 바꾸기로 이동을 할게요. 찾을 값으로는 쿠팡 언더바 원피스 언더바로 입력해 줄게요. 바꿀 값으로는 빈칸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쿠팡 원피스라는 값을 지워주겠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앞에 데이터가 날라갔죠. 자, 그 다음으로는 뒤에 있는 이 확장자를 지워줄게요. 동일하게 .xlsx라는 확장자를 날려주겠습니다. 날려주기 위해서 변환에 오신 다음에 동일하게 값 바꾸기에 오셔서 이번에는 .xlsx를 입력해 주시고요. 바꿀 값으로는 빈칸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줄게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가 날짜 형태로 변경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머리글 왼쪽에 있는 데이터 형식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형식을 날짜 형태로 바꿔줄게요. 날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날짜 값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머리글을 더블 클릭할게요. 이 머리글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이 상태에서 키보드 F2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머리글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글을 날짜로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우리가 원래 취합했던 데이터는 이렇게 각각의 파일에 따라서 불필요한 필드까지 포함된 데이터를 취합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열은 제거해 준 거예요. 제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이 할인가의 경우에는 숫자여야 하지만 이 뒤에 원이라는 문자가 포함돼서 문자 형태로 인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 형태로 바꿔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파일명을 참조해서 이렇게 날짜 값으로 바꿔준 거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쿠팡 원피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을 이렇게 병합해서 가공까지 마친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완성된 데이터만 출력해주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파일에 오신 다음에 파일에 오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오시면은 표 형태로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표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데이터 가공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거의 실무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데이터를 가공하면은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정확히 그 쇼핑몰을 운영해 보질 않아서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 쇼핑몰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쇼핑몰 페이지에서 몇 번째 나오냐, 그러니까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 인덱싱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올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날짜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정렬을 했단 말이에요. 정렬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할인가가 뭐 원가가 높은 순서대로 보고 싶어요. 또는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이 데이터를 정렬을 하게 되면은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제품의 이 인덱싱, 그러니까 이 순번이 몇 번째, 그러니까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나쁜 제품인지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안 보이는 거죠. 이 원래 데이터에서는 이 정렬된 순서가 첫 번째 제품부터 순서대로 나열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알 수가 있겠지만, 이대로만 분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데이터를 정렬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인덱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쿼리 및 연결 보이실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보이실 때에는요,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여기 쿼리 및 연결 체크하시면은 여기 창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오신 다음에 다른 쿼리에서 이 쿠팡 원피스라는 쿼리를 우클릭하셔서 편집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쿼리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파워 쿼리로 어떤 파일을 병합할 때는 이 쿼리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도우미 쿼리고 두 번째는 다른 쿼리예요. 여기에서 도우미 쿼리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파일을 병합할 때 파일 병합 창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왼쪽 위에서 샘플 파일을 골랐습니다. 그렇죠? 샘플 파일을 고르고 이 샘플 파일을 참고해서 이 파일을 병합한 거란 말이죠. 이 도우미 쿼리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 샘플 파일에 해당하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쿼리는 각각의 파일에 해당하는 쿼리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다른 쿼리는 그 모든 파일이 병합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최종 결과물에 해당하는 쿼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인덱스를 추가해 줄 건데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순번은 그 각각의 날짜마다, 그러니까 각각의 파일마다 해당하는 순번을 표시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샘플 파일 변환이라는 쿼리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죠. 이 쿼리로 이동해 줄게요. 이 쿼리는 각각의 파일에 해당하는 쿼리를 바꿔주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 순번을 추가해 주게 되면은 각각의 날짜마다 그 순번이 매겨지게 되겠죠. 자, 여기 오신 다음에 열 추가로 올게요. 샘플 파일 변환에 오신 다음에 열 추가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인덱스 열 보이실 거예요. 인덱스 열 오신 다음에 옆에 화살표 버튼 보이시죠? 화살표를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1부터 인덱스를 추가해 줄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인덱싱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쿠팡 원피스라는 다른 쿼리에 오셔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은 각각의 날짜별로 인덱싱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각각의 날짜마다 이런 식으로 순번이 매겨졌죠. 그래서 이제 위쪽에 있는 이 1등이 가장 좋은 제품이 될 거고, 밑에 있는 120번에 해당하는 순번이 좀 밑에 나타나는 제품이 되겠죠. 이렇게 인덱싱까지 추가해 줬습니다. 자, 이제 순번을 추가했으니까 다시 파일에 오셔서 닫기 및 로드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우클릭해서 새로 고침을 클릭해 줄까요? 새로 고침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인덱싱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날짜별로 5월 1일 또는 5월 2일, 5월 3일 이렇게 날짜별로 각각의 제품의 순서를 볼 수 있어요. 그 제품의 랭킹도 볼 수 있고요. 제품의 이미지와 제품의 이름과 그리고 할인 가격, 최종 판매하는 가격과 제품의 원가와 평점까지 볼 수 있는 데이터 취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빠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기 오시면은 제가 어제 올렸던 전체 강의 목록에서 가장 첫 번째 강의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여기로 이동해 줄게요. 자, 여기에서 맨 밑으로 오시면은 제가 X 이미지 함수 명령문을 추가해 드렸거든요. 이 명령문을 선택해서 복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엑셀에서 개발 도구에 오셔서 이 비주얼 베이직 버튼을 클릭해 줄게요. 자, 만약에 개발 도구에서 이 비주얼 베이직 버튼이 안 보이실 때에는요, 여기에서 리본 메뉴로 우클릭해 보겠습니다.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 줄게요. 여기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개발 도구가 추가돼요. 이제 여기에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매크로 편집기가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통합 문서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취합했던 데이터 통합 문서 있죠. 통합 문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에 오셔서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이 모듈 안에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명령문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함수가 적용이 된 거고요. 여기에서 편집기를 종료하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볼까요? 오른쪽으로 오셔서 이제 여기 바로 오른쪽에 입력하시면은 이 X 이미지 함수가 동시에 입력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X 이미지는 이미지를 웹에서 다운받는 함수이기 때문에 엑셀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좀 오른쪽에다가 한 칸을 띄어서 입력해 줄 건데요. 오른쪽에 X 이미지 입력해 줄게요. 확대해서 여기다가 X 이미지 입력해 주시고요. 함수의 인수로는 왼쪽에 URL 주소 있죠. 이미지 링크를 이렇게 입력해 줄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자동 취하게 하시면은요. 좀 기다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한 번에 삽입이 되죠. 이렇게 이미지 삽입하신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나는 이미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실 때에는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자동 취하게 하시면은 여기에 해당한 URL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받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추가하는 건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왔던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어떻게 일자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해 줄게요. 삽입이 오셔가지고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는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선택하셔서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볼 데이터는 날짜별로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날짜에 해당하는 값을 행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할인 가격을 값으로 가져와 볼까요? 그리고 평점을 값으로 가져올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할인 가격과 평점은 안에 입력된 값이 숫자예요. 피벗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의 그 필드 안에 있는 값들이 숫자일 때에는 이 집계 방식을 합계로 요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방식을 바꿔줄 거예요. 평균으로 바꿔줄 건데요. 이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이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이 필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값 요약 기준에 보시면은요. 합계해서 평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 기준을 합계해서 평균으로 하나씩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할인 가격과 평균이 계산되었죠. 자, 그리고 표시 형식을 좀 이쁘게 바꿔줄 건데요. 이 할인 가격을 선택해 볼게요. 할인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서 필드 표시 형식으로 이동해 줄게요. 필드 표시 형식에 오셔서요.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줄게요. 숫자로 오셔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평점도 동일하게 우클릭하셔서 필드 표시 형식에 오신 다음 이번엔 숫자로 소수점을 한 자리만 표시할게요. 소수자리를 한 자리만 표시한 다음에 확인 눌러서 평점을 바꿔주겠습니다. 나는 이 데이터 중에서 1위부터 10위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고 싶어요. 상위 10개 제품 또는 상위 20개 제품을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슬라이서를 추가해서 필터를 걸어줄 수가 있는데요.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삽입 보이실 거예요. 삽입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슬라이서가 있습니다. 슬라이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인덱스를 선택해 줄게요.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순위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이 슬라이스의 넓이를 좀 넓게 바꿔주시고요. 위쪽에 슬라이서 설정해 보시면은 여기에 열의 개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열의 개수를 1개에서 10개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여기에 순위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쭉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1위부터 10위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 볼 수가 있고요. 나는 뭐 1위부터 5위까지를 보고 싶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시면은 5위까지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나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각각의 그 날짜별로 제품 정보를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또 다른 피벗 테이블을 추가해 주면 되겠죠. 이 피벗 테이블을 복사할게요. 자, 복사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피벗 테이블을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우클릭 하신 다음에 필드 목록 표시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보고 싶은 건 이제 날짜별로 제품 명을 보고 싶은 거니까요. 여기 인덱스를 드래그해서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제품명까지 이렇게 행으로 가져올게요. 그죠? 여기 행에다가 날짜와 인덱스 그리고 제품명까지 표시해 주시고요. 이제 그리고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디자인에 오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부분 합계는 표시 안함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적당하게 열 넓이를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전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이 피벗 테이블을 바탕으로 슬라이서를 추가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가 추가된 상태로 이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슬라이서는 원래 기존에 여기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된 피벗 테이블도 당연히 이 슬라이서와 연동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슬라이서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보고서 연결로 와 볼게요. 이렇게 현재 추가되어 있는 2개의 피벗 테이블이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확인 눌러서 나와 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 인덱스를 바꿔볼까요? 1위 또는 2위, 3위 또는 1위부터 5위까지 또는 1위부터 10위까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볼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나는 날짜별로 인덱스를 보는 게 아니라 1위를 한 제품이 날짜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자, 그럴 때에는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해서 필드 목록에 오신 다음에 이 인덱스를 날짜 위로 바꿔주면 되겠죠. 행에서 인덱스를 날짜 앞으로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각 날짜별로 1위는 누가 했고 2위는 누가 했고 3위는 누가 했는지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차트를 만드는 건 간단하니까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오셔서 이 할인 가격과 평점이 입력된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할게요. 여기 오셔서 삽입에 오신 다음 추천 차트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혼합으로 이동해 볼까요? 혼합에 오셔서 이 할인 가격과 평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격의 단위가 달라요. 현재 할인 가격은 만 단위고요. 평점은 소수점 단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축이 표시가 되면은 이 평점의 경우는 아래쪽으로 이 차트가 눌려서 표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점의 경우에는 보조축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확인 눌러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 이제 우리가 방금 추가한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피벗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트 위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숨겨줄게요. 버튼은 우클릭 하신 다음에 차트에서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로 숨겨주시고요. 눈금서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범례도 지워줄까요? 지워주시고요. 세로축은 우클릭 하신 다음에 축 서식에 오셔서 밑으로 쭉 오시면은 레이블 보이실 거예요. 이 레이블에서 레이블의 위치를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오른쪽에 있는 축도 마찬가지로 레이블의 위치를 없음으로 바꿔서 숨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막대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레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꺾은 선도 우클릭하신 다음에 레이블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을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시고 꺾은 선 윤곽선으로 빨간색으로 두께는 좀 두껍게 할까요? 두꺼운 점선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채우기 옵션에 오셔서 좀 완만한 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진한 빨간색으로 굵게 좀 크게 바꿔주시고 우클릭하셔서 서식에 오신 다음에 위치를 아래쪽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가격도 이제 굵고 좀 크게 바꿔주시면은 차트가 완성이 되었죠. 이 상태에서 인덱스를 첫 번째 제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거나 또는 상위 5개 또는 상위 10개, 상위 20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알아볼 거냐 하면 유튜브에서 이 탐색 페이지를 크롤해가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기 영상 있죠. 인기 영상을 자동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인기 페이지에 오셔서 이제 여기 탐색에 오신 다음에 인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인기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오셔서 리스트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크롤링 해 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이 취합됐으면은 여기서 엑셀 버튼 클릭해 줄게요. 엑셀 버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인기 페이지 인기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가공해 볼게요. 이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서 표를 클릭해 줄게요. 이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 형태로 바꿔줄게요. 만약에 이 범위를 표로 바꾸지 않고 범위가 선택된 상태에서 파워 쿼리를 바로 실행하시면은 그 엑셀 버전에 따라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바꾸신 상태에서 파워 쿼리로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에 오셔서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선택해 줄게요. 이제 엑셀 365 버전의 경우에는 여기 시트에서가 표시가 되는데 이 문자는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서 데이터 오신 다음에 테이블 범위에서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셨으면 이제 여기에서 불필요한 데이터는 지워줄게요. 여기 레이블 3이나 또는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 있죠. 재생 시간이나 또는 지금 재생 중 이런 거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뭐 채널 이름도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나머지 불필요한 값들은 이렇게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바꿔주면 좋겠죠. 지금 보시면 이 조회수가 뭐 528만 회, 96만 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숫자로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유지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도 우클릭해서 지워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좀 유지할까요? 여기에서 뒤에 설명은 유지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데이터만 우클릭해서 지워줄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조회수를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조회수를 보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조회수가 숫자인데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레이블 9겠죠. 조회수에 오셔서 변환에 오셔서 값 바꾸기에 오신 다음에 조회수는 빈칸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값 바꾸기에서 만회가 되겠죠. 만회는 숫자로 0이 4개니까 바꿀 값으로 0 4개로 바꿔주시면은 이 숫자 뒤에 0 4개가 추가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가공이 끝났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도 문자에서 10진수로 바꿔주시면은 조회수까지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에 오셔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하신 다음에 표 형태로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 주시면은 데이터 가공이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조회수 기준으로 정렬하시거나 그렇죠? 또는 뭐 이미지가 필요하시다 하실 때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알아봤던 X 이미지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까지 오른쪽에다 불러오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를 값이 있는 순서로 정렬하신 다음에 X 이미지를 복사하셔서
똑같이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편집기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듈 추가해 주시고요. 명령문을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편집기를 종료하시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X 이미지로 이 이미지를 불러오시면은 이미지가 한 번에 불러와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 행을 좀 넓게 높게 바꿔주신 다음에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A키로 전체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뭐 이렇게 좀 맞춰서 넓혀줄까요? 이런 식으로 좀 맞게 좀 이거를 바꿔주시면은 그 이미지까지 한 번에 불러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겁니다. 뭐 어떤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볼게요. 이제 네이버 지도로 이동을 할 건데 이 네이버 지도는 모바일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m.map.naver.com으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모바일 지도로 이동해 주시고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주변 상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여기에서 이 위치에서 사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에다가 뭐를 볼까요?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뭐 삼겹살을 보겠습니다. 삼겹살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삼겹살을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딱 하면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뭐 위치 또는 특정 그 지도 주변에 삼겹살 집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 상태에서 지도를 클릭해 볼게요. 지도를 딱 클릭하시면은 현재 이 지도상에 이 상권에 있는 삼겹살 집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줌을 좀 당기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원하시는 만큼 줌을 당기시고요. 여기서 아무거나 원하시는 그 매장을 아무거나 하나를 딱 클릭을 할게요. 아무 매장이나 클릭해 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리스틀리에 오셔서 전체 페이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놀랍게도 네이버 지도에 있는 값들도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와요. 대단하죠? 이렇게 지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게요. 여기서 엑셀 버튼 클릭하셔서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아까와 동일합니다. 이제 뭐 이미지가 있고 매장명, 제품 종류 또는 현재 거리 등등이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표에서 아무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표로 바꿔줄게요. 표 형식으로 이렇게 머리글을 포함해서 바꿔주겠습니다. 동일하게 데이터에 오신 다음에 데이터 가져오기, 기타 원본에서 그리고 테이블 또는 범위에서 선택하셔서 데이터를 파워 쿼리로 불러와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불필요한 값은 지워주겠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불필요한 값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주소가 되겠네요. 이런 주소 보기 이런 값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지번도 지워주시고요. 좋아요도 지워줄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있고 옆에 레이블 9번이 있고요. 여기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 숫자가 좋아요 개수거든요. 이 개수는 유지한 채로 좋아요는 지워줄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머지 이런 값들도 선택을 쭉 하셔서 한 번에 지워줄게요. 그러면 데이터 가공이 끝났죠. 이 상태에서 머리글을 바꿔줄까요? 첫 번째 머리글은 이미지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매장명,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매장 구분, 네 번째는 거리, 다섯 번째는 주소, 여섯 번째는 좋아요 개수로 표시해 줄게요. 자, 그리고 파일에 오신 다음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가 나오면은 표 형태로 새로운 시트에다가 추가해 줄게요.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요. 좋아요가 높은 개수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위치 주변에는 뭐 이렇게 고기한상, 불삼시대, 뭐 들향기, 쭈꾸미 칼국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신 다음에 뭐 거리를 쭉 봐서 뭐 주변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제가 뭐 이렇게 식당업을 하지 않아서 요식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변 상권을 분석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매크로 편집기에 오셔서 삽입으로 오신 다음에 모듈을 추가해 줄게요.
예제 파일 링크에 오시면은 명령문을 적어드렸어요. 이 명령문을 전체를 드래그 하셔서 명령문을 복사할게요. 이거를 쭉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렇죠? 명령문에 들어갔고요. 이제 위에다가 명령문을 작성해 줄게요. 서브로 테스트라는 명령문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딤으로 이 API 키 있죠? 이 URL 주소를 바탕으로 그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딤으로 HTML 도큐먼트라는 개체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이 딤으로 URL도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만든 URL은 홈페이지에 있는 이 주소가 되겠죠. API로 불러올 이 주소를 복사할게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CSV 형태로 받아올 겁니다.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HTML 도큐먼트는 set을 통해서 HTML 도큐먼트는 get http라는 명령문으로 받아올 거고요. URL 주소에서 받아올 거예요. 근데 이제 API 키를 보시면은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API를 사용할 때 위에 이렇게 그 머리글이 필요합니다. 헤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명령문을 사용하면서 앞에다가 헤더를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딤을 통해서 v 헤더라는 그 개체를 베리언트로 추가해 줄게요. 배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redeem으로 v 헤더는 0 to 0으로 이렇게 그 배열 한 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v 헤더의 첫 번째 값은 array로 배열로 머리글이 현재 여기 써져 있죠. authorization이에요. 이 authorization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API 키는 홈페이지에 있는 값 있죠. API 키를 복사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현재 개체를 3개를 만든 거예요. HTML 문서, URL 주소, 그리고 머리글을 만든 거고, 머리글은 배열로 만들었는데 그 배열의 값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 하나인 걸로 만들어 준 거고, URL 주소는 홈페이지에 있는 이 주소 있죠. APK로 받아올 주소를 넣어 준 거고요. 그리고 그 머리글에 해당하는 그 배열에 해당하는 authorization이라는 그 머리글 값으로 API 키를 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get http에서 쉼표를 쭉 입력하시면은 이 중간에 request 헤더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v 헤더라는 어레이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배열을 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거를 export text라는 명령문으로 HTML 도큐먼트에 받아온 HTML 문서에 body에 inner HTML로 이렇게 불러올게요. HTML 입력을 하시면은 그 안에 입력된 HTML 문서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 실행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바탕화면에 파일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메모장이 텍스트 수출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불러오고자 하는 API 키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불러온 거예요. CSV로 불러온 거고요. 이제 이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가서 불러온 거 확인을 했으니까 이 메모장으로 수출하는 명령문은 지워 주시고요.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딤으로 스트링 CSV를 만들어 줄게요.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고 스트링 CSV는 HTML 도큐먼트의 body에 inner HTML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을 만들어 줄게요. 딤을 통해서 vResult라는 값으로 variant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배열은 vResult는 밑에 적어드린 csv2 array라는 함수를 통해서 csv2 array 함수를 통해서 string csv라는 그 csv 코드 있죠. 그 string csv 코드를 배열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array to range 함수 있죠. range 함수로 range 1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시트가 2개가 있죠. 시트 1에 range에다 추가해 줄 거예요. 그래서 시트 1에 range A1셀에다가 만들어 줄 거고 vResult라는 명령문으로 이렇게 추가해 줄 거예요. 이제 이 명령문을 그대로 실행해 볼게요. 이거를 실행을 쭉 하시면은 잘 되겠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당 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API로 불러온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죠. 그렇죠? 자, 만약에 다른 걸 불러와 볼까요? 뭐 다른 페이지를 불러와 볼게요. 쿠팡 페이지에서 리스트리로 크롤링을 하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값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 고유값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URL 주소 있죠? API 키에다가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시고 나서 이제 그 지워줄게요. ctrl에 range의 current region은 클리어 컨텐츠로 지워주고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쿠팡에 해당하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는 뭔가 좀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료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불러올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은 뭔가 네, 자동화해서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